시장은 여전히 오름세입니다. 다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이 라운드 넘버에서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현재는 약간씩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 축소되는데요. 하나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장 초반에 호기롭게 2,400선을 단숨에 뛰어넘으면서 출발을 했었죠. 그런데 그 벽이 한 번에 넘기에는 쉽지 않은 벽이었습니다. 현재는 2,400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러스권 유지하기는 하지만은 윗꼬리가 형성되는 구간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로는 0.7% 정도 오르는데 그치고 있고요. 그래서 16포인트 상승 2,387.7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리고 있습니다. 5조 8천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한 이후에 현재까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의 흐름이 좀 더 좋았고요. 서서히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우하향 패턴이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소극적으로 사는 쪽, 파는 쪽 모두 다 그렇게 대응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60억의 제한적인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 사실 외국인은 이렇다 할 포지션을 잡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물 쪽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코스피 지수에 다소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관은 계속해서 팝니다. 1,200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만 소화하는데 지금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개인 쪽에서 소화해내려는 의지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종들도 힘을 붙이는지 지금은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강한 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입니다. 2% 넘게 오르는 유일한 섹터입니다. 그리고 증권 섹터, 사실 이번 2분기 실적 전망도 안 좋고요. 전체적으로 증권 섹터를 둘러싼 투자 심리는 좋지 못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강력한 또 호재가 있죠. 증권 섹터 최근 들어서 증시 바닥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반등 움직임이 오늘 뚜렷하게 나옵니다. 업종지수 2%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의식주 가운데 의복과 또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섬유 의복 쪽으로도 업종지수 거의 2% 가깝게 상승 형성되고 있고요. 화학과 금융섹터 그 뒤를 잇습니다. 전업종 상승은 아닙니다. 다소 좀 부진한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 밀리는 섹터 많지는 않은데요. 음식료품이 1%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통신과 운송장비가 약간씩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점도 함께 엿보입니다. 자동차와 IT, 이 수출 쌍두마차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줬었는데요. 오늘 장 삼성전자가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밀리지는 않아도 삼성전자의 하락은 다소 신경 쓰이는 대목이죠. 오늘 장 100원 크게 밀리지는 않지만 한두 호가 정도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로는 조금은 약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69,0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에 그동안에 대안 역할을 좀 해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숨고르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째 무본규로 일단은 임단협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장에서 이렇다하게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쭉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상승불평 가운데 하락하거나 혹은 보합을 나타내는 종목군들 현대차 그룹이 다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좋은데요. 2차 전지주 내에서는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에 그치고 있지만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쪽으로는 3% 안팎의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이 두 종목은 대조를 이룹니다.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요. 이 소비재, 필수 소비재 쪽으로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쪽에서는 이 경기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물가 상승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다만 내수는 현재까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수 회복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 지금 유통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 섹터 유난히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죠. 현재 이 국민들의 민원을 받는 창구에서 여러 가지 국민청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밀착 생활형 이 몇 가지 안건을 정부에서 취합해서 향후에 법안에 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부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달에 2번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틀의 휴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된 대형마트주들 오늘장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상장주 가운데서는 이마트 그리고 롯데마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내에 이 IT 양판점 롯데 하이마트도 여기에 그동안 제재를 받아왔었죠. 쭉 보시면 이마트가 가장 강합니다.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그룹주들이 동반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1.5% 정도의 오름세고요. 롯데쇼핑과 롯데지주 나란히 5%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 유통섹터 오늘장 눈부신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 거의 800선 언저리까지 갔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현재는 1% 정도의 상승 움직임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1%포인트로는 8포인트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790.21포인트 기록합니다. 거래대금은 유가증권 시장과 유사합니다. 개장한 이후의 패턴도 그렇습니다. 장 초반이 조금 더 강했고 오전장의 고점 795포인트 정도까지 고점을 만들어내고요. 이후에 쭉쭉 뻗어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그렇다고 가파르게 꺾이는 건 아닌데 약간씩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분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사는 쪽, 파는 쪽 모두 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긴 파는데 현재 시간을 감안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파는 건 아닙니다. 140억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은 관망세를 띄고 있고 기관 쪽에서 200억 넘게 사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코스닥 내에서도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하락선 안된 종목도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요즘 두 종목의 흐름이 연일 다른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약세, LNF는 2%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장에서는 엔터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넷플릭스 그리고 가상화폐 효과를 받으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그리고 아래쪽에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종목군들이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오늘장 초반에도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현재도 톱10 가운데서 상당히 강한 탄력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징주 넘어가겠습니다. 이렇듯 오늘장 전체적으로 강한 가운데서 정부발 모멘텀이 새로 발생한 종목군들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주목한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콜드체인입니다. 내일부터요, 냉장, 냉동, 의약품 이 운송을 할 때 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앞서서 6개월 정도는 계도 기간이었고요. 내일부터는 의무화입니다. 이에 따라서 콜드체인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대한과학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상한가 언저리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거래 빠르게 실리면서 호가 바뀌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과학이라든지 아이텍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자회사를 통해서 이 콜드체인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텍도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6%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유플러스, 대유그룹들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위니아 딤체였죠. 사명은 위니아로 바뀌었습니다. 이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 냉장, 냉동 기술 아무래도 콜드체인에도 한몫할 텐데요. 위니아 쪽에서 개발을 하고요. 대유플러스 쪽에서 허가를 받아 또 유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태경케미칼은 드라이아이스입니다. 역시나 냉장, 냉동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태경케미칼도 현재 1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으로 오후장 매기 쏠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사선 폐기물 관련주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전이라기보다는 원전 내에서도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 쪽으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R&D 로드맵을 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1조 4천억 원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진이 있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르비텍, 대창솔루션, BHI도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